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이 경진월이라고 이제 말하자면은 청명이죠. 그런데 구름은 그닥 안 보이, 하늘이 맑고 좀 맑아야 되는데 그게 없고 계속 흐려 있다가 한 이틀 정도 왜 가만 계시다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일러서 갖고 막아버립니까? 예. 이제 아마 크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좀 질퍽하면서도 뭐 이렇게 흐리고 이런 날들이 많아요. 이게 우기가 지금 막 끝난 상태인데 지금 우기가 끝나니까 또 어떻습니까? 하늘이 뿌옇죠. 황사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황사 이런 거는 폐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무식초 담아놓은 거 익었으면은 그 무식초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유인균 발효 샐러리 천연식초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레시피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순서대로 제가 제공한 강의 순서대로 안 나가고 있는 게 그때 이거 이제 식재료들이 약간씩 비싸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딸기 그거 10,000원짜리 사가지고 갈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네, 여러분들 괜히 했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딱 이제 좀 많이 나올 때 그때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된다면은 복분자 이런 것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식초 만들어 드시면 참 좋겠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 샐러리를 해왔어요. 샐러리는 원래 제가 이제 여름 돼갈 때 하려고 했다가 샐러리 식초가 이겁니다.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2월 달에 한 겁니다. 2월 달에 한 건데 지금 굉장히 잘 익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맛보시면은 샐러리 향이 확 나면서 이게 식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거는 오리지널입니다. 100% 샐러리만 들어갔습니다. 이걸 담게 된 이유가 제가 단식이 아니고 녹즙 단식입니다. 녹즙을 가지고 식초하고 해서 관리를 한 거죠. 네,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그런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걸 할 때 또 저하고 또 친한 분께서 샐러리를 갖다가 2박스를 사오는 바람에 감당이 안 됐었습니다. 너무 많이. 그러니까 2박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은 막 여러분들 이만한 박스에 있죠. 그걸 꽉꽉 눌러가 2박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 담아보자 해서 일부는 갈아서 먹고 일부는 이렇게 담았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 여기 저희가 미리 좀 해놨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도 담을 건데 전 요렇게 한 게 아니고 좀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방식을 조금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료를 보겠습니다. 샐러리 1.5kg 이렇게 해놨고요. 원당은 150g 했는데 저는 이제 원당을 좀 작게 넣어서 이제 하고 싶다 했는데 샐러리가 워낙 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300g 좀 넣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당 오늘은 300g 들어가는데요. 150g 들어가면은 균들이 당을 맛보는 게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 대신 조금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일염 1티스푼을 넣고요. 그리고 유인균 3T를 넣습니다. 그리고 생수 2컵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제가 담아온 여기에는 생수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거에는 생수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디에 갔기 때문에 믹서기에 갑니다. 믹서기에 갈게 되면은 이 샐러리가 아시다시피 뭐 덩어리입니까? 섬유질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믹서기에 안 갈리고 나중에는 믹서기 밑에 칼에 얘네들을 칭칭 섬유질을 감고 있어요.
저도 이제 요렇게 좀 해보려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어디에 했냐면은 녹젓기에 갈았어요. 그 녹젓기도 그 요즘 이렇게 선전 많이 하는 그 녹젓기 아닙니다. 완전 그 이렇게 골수 녹즙하는 그거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원심 분리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된 거 그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스크류가 아니고 요즘 판매하는 거는 뭐 그 좀 30 몇만짜리 저렴한 거는요. 그 원스크류 하나의 스크류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 텅스턴으로 된 두 개의 스크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나중에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로 하기 때문에 좀 느리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 샐러리가 나오는 게 물 하나도 없이 포슬포슬하게 그래 오로지 섬유질만 딱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뺄 수 있는데 사실 여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좀 이 방식으로 믹스기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발전된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순풍순풍 썰어 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냥 요렇게 야무지게 썰지도 않았어요. 순풍순풍 썰어 가지고 담아 가지고 그 뭐였죠? 설탕 넣고 한참 기다렸다가 빠져나오면 짜가지고 그걸로 이제 또 있죠. 물 섞고 뭐 섞고 이렇게 한참 뭘 이제 설탕 섞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걸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리지널 맛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수를 좀 넣습니다. 이걸 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령껏 가르셔가지고 생수 없이 가신다면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좀 힘들 것 같고 이거 어제 저희들이 담아놓은 건데 요 밑에 보시면 균이 지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류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잘 돼가지고 색깔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이제 아주 이쁘게 변했죠, 그죠? 은은한 이런 노란색이면서 연두색도 들어가 있고요. 이걸 처음에 갈았을 때 여러분 지금 그 레시피 내드린 거 있죠. 그 옆에 보면은 그 초록색 병이 있죠. 이게 완전 초록색으로 이게 물로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나중에 그렇게 갈아도요. 여기에 건지가 딱 올라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건지가 많죠. 요거도 짜면은 예, 이만큼 물 이렇게 수액이 나옵니다. 자, 샐러리를 분리하여, 그러니까 분리한다는 건 밑에를 따야 되겠죠. 깨끗이 씻어서 유인균 활성액에 20분간 담궜다가 헹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렇게 안 해놔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하튼 요런껏 박박 씻으시기 바랍니다. 자, 샐러리를 믹스기에 갈기 좋게 잘게 잘라서 준비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김남희 쌤이 딱 마음에 들게 잘라놨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안 자르면은 잘 안 갈립니다. 여러분들이 막 귀찮다고 저걸 갖다가 한 두세 등분 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냥 힘들지 않은 돌아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믹서기에 3번 먼저 생수를 붓고 샐러리를 섞어가면서 곱게 갈아준다. 요거 있죠. 요렇게 갈고 난 뒤에 잎사귀하고요, 줄기하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가세요. 그러면은 두 개가 이제 같이 섞어가면서 잎사귀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있죠. 요거는 수분이 있지만은 그게 섬유질이 되게 많고요. 이건 수분이 좀 없지만은 좀 잘 갈리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섞어가면서 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절구 있죠. 돌 절구에다 깨가지고요. 이렇게 그거 건져가지고 이렇게 짜면 됩니다. 그 아주 재래 방식이지만은 이제 그게 이제 좀 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먹기로는 너무 힘이 들겠죠, 그죠? 자, 샐러리는 섬유질이 많아 갈기 어려우므로 생수와 잘 희석해 간다 이런데 한꺼번에 물 딱 붓고 확 갈아도 좋지만 이제 이렇게 물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해가면서 물을 사실 제가 2컵을 안 쓰고 싶은데 여러분 2컵 안 써도 하실 그 자신이 있으면 두 컵 쓰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에 샐러리 액을 붓고 이렇게 갈은 거를 갖다 볼에다 부으셔가지고요. 그걸 원당 유인균 천일염을 넣고 섞은 후 발효병에 담는다. 이거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못 섞습니다.
요래 가지고 섞으려 하면은 손을 팔거지고 이만큼 넣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니까 볼에 해 가지고 차곡차곡 담으시면 됩니다. 자, 38도에서 40도씨의 따뜻한 곳에 두고 3일을 발효시키면 건더기와 액이 분리된다. 여기 이미 요만큼 발효가 이렇게 어제 했는데 이만큼 됐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을 두면은 이게 이제 익어 가겠죠. 그죠? 네,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1.5kg 해놨죠? 1.5kg 여기 안 들어갑니다. 1.5kg 하면은 요거 1.4kg에서 더 나중에 이게 차고 올라와 가지고 이거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kg 되거든요. 그러면 1.4kg 5kg 줘 이러면 0.3kg을 여러분 들고 가서 뜯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액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건더기와 액을 분리시켜 발효액을 30도씨 그러니까 분리시켜 가지고 이걸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이걸 한 번 더 섞으세요. 된다면은 그 스푼 이게 나무주걱 길쭉한 걸 가지고 아래 위로 푹푹 한번 섞어 보세요. 섞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다시 이렇게 이게 확 섞이거든요. 그럼 또 있으면 또 싹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요. 이걸 그렇게 하기를 한 3번만 해보세요. 3번만 하시면은 여기 있던 애가 이제 다시 섞이면서 이제 그거 좀 더 이렇게 진한 액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샐러리 식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이걸 이제 짜요. 팁에 나옵니다. 분리할 때 면보자기에 건더기를 부은 후 짜지 마시고 면보자기 입구를 묶어서 무거운 것을 올려두면은 액이 천천히 빠져나온다. 이걸 짜면은요 옆에 있죠. 이게 삐져나오거든요. 삐져나온 그거는 어차피 또 걸러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1.8리터 우유 사고 나면은 그 페트병 주죠. 그죠?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요. 요거 이제 보자기에 딱 해갖고 올려 놓으세요. 딱 올려 놓으시면은 그게 꽉 눌러지면서 저는 모든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쁜 돌 있죠?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게 납작하게 생긴 돌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요. 아니면 이제 요새 돌 가져오면 혼납니다. 살짝 가서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그래 이쁜 돌이 있는가 모르게 저희 집에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삶아야 돼요. 그러니까 삶는 것보다 그 뜨거운 물 있죠. 펄펄 끓여갖고 돌은 안 깨집니다. 돌은 안 깨지니까 돌 위에 싹 부어가지고 그 위에 딱 눌러 놓으시면 그게 이제 똑똑똑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물을 빼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담으면 이거 짜면은요, 이 정도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작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요 정도 또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한 1리터 조금 되거든요. 1리터 되는데 한 여기서 한 7, 8리터가 또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어느 정도 만족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건더기는 말려서 다양하게 사용한다. 왜 건더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건더기 버리라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몽땅 다 쓰게 됩니다. 이거는요, 딱 건더기 건져내면은요, 진짜 섬유질만 딱 남습니다. 그 섬유질을 이제 발효가 된 거잖아요. 얘는 발효가 됐는데 여러분들 이게 퍼 드실 자신 있으면 드셔도 돼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샐러리 같은 거 해 드실 때 샐러리가 아니고 샐러드 같은 거 해 드실 때 있죠. 그렇게 해 드시면 되고요. 요거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만든 마요네즈가 있어요. 마요네즈와 같이 비벼 드셔도 되고요. 그 기름이 싫으신 분들은 두부 있죠. 두부를 그 두부하고 얘하고 그 견과류 있죠. 견과류하고 이제 거기다가 좀 꿀 싫으신 분들은 조청 요런 거 딱 넣고 같이 확 갈아 가지고요. 또 다른 맛이 나오는 걸 만들어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해줄 말은 무지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령껏 요렇게 해 보셔도 되고요. 나 그거 귀찮아 그러면 요거 말리시면 돼요. 말리셔 가지고요. 그거 확 갈아 가지고
요걸 갖다가 그냥 떠드셔도 배 속에 들어가면 섬유질이 또 작동을 합니다. 근데 너무 곱게 갈지 말고요. 근데 이럽니다. 섬유질 덩어리를 이게 대장까지 가면 거의 다 부서져 있습니다. 부서져 있는데 이제 부서져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요. 이제 그 청소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이 많은 사람의 식이섬유 보충으로 굉장히 좋다 이런 거죠. 열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화체질이나 금체질에 그 식이섬유 이렇게 뭐 이렇게 대장을 위한 이런 걸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면 둘수록 더 맛있는 샐러리 식초로 익어간다. 요거는 2월에 담았으니까요. 2월 제가 한번 2월 초순경에 했습니다. 2월 초순경에 했으니까 3월, 4월과 한 2달이 넘었네요. 자, 그렇게 이제 좀 더 두면 또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샐러리를 이제 본초명으로는 한근이라고 합니다. 한근이라고 하는데 이명이 이제 약근, 향근, 향채가 난다 해서 그리고 근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미는 달고 맵고 그리고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늘하죠. 량성입니다. 간과 위를 좋게 한다. 간 위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요게 좀 더 빨리 해가지고 지금 요걸 마시게 되면 참 좋은 시기가 되겠죠. 식초가 있으면은요. 자, 효능으로 보면은 열을 식히고 간의 균형을 잡는다. 이게 어디로 들어간다 했습니까? 기경이 간경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위에 열이 있는 사람들 있죠. 열이 있어가지고 이제 소화가 막 그냥 먹고 돌았으면 소화가 돼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위섬유 때문에 뭐 그냥 입안에 열기가 감도는 이런 사람들한테 참 좋습니다. 자, 수분 보충, 해독, 지혈, 피를 시원하게 한다. 이거는 청혈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있는 사람 혈압을 내리고 혈지방, 그 지방이 혈분 지방이 있는 사람이 이거 지방을 없애는데 이거요. 샐러리는요. 녹즙 단식할 때 이거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름에 여러분들 굉장히 더우면은 샐러리 이거 있죠. 그 마요네즈 싫어하시는 분은 된장 있죠. 그게 찍어 드시면은 좋습니다. 이거는 나트륨이 들어 있어요. 나트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즙을 짜가지고 여름에 화체질이나 금체질은 이제 다른 거하고 섞어가지고 한 잔 딱 마시면은요 갈증이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나트륨이 들어 있으면서 이제 우리 몸에 그거 이렇게 나트륨이 일단 소금의 나트륨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몸의 나트륨 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이제 함초가 나오면 함초가 9월 초가 돼가 나오거든요. 8월 말부터요. 근데 좀 비싸요. 함초가 나오게 되면은 함초를 음식에 다 넣게 되면은 이제 또 우리가 말하는 소금의 양을 줄일 수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봐서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지럽고 주치는요. 어지럽고 두통이 있으며 깊이 잠이 들지 못하고 노염이 찾은 경우 이럴 때는 불면증이죠. 그죠? 그러니까 푹 못 자고 속이 가슴이 번갈스럽고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 있고 이럴 때 이게 굉장히 좋다는 그런 겁니다. 열로 인한 두통, 그리고 고혈압, 치아 통증.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치아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통풍 때문에 알리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칫솔 양치할 때 뭘로 하십니까? 치약만 가지고 하십니까? 그렇죠. 치약만 가지고 하죠. 앞으로는 또 소금 발효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을 좀 발효시켜 가지고요. 그 소금을 아주 가늘게 붓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거 어디 갔노 우리 똥땡이가 이렇게 굉장히 집에서 가는 분쇄기 있죠. 그걸로 딱 갈아 가지고요. 치약은 정말 조금
치약은요, 그냥 거기 면에 조금 묻을 정도만 하고요. 물을 조금만 묻혀가지고 그거 딱 해가지고 매일 닦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잇몸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면서 나중에 잇몸이 뜨지 않습니다. 풍치에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햇만큼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약 여러분 얼만큼 짭니까? 선전할 때 짜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짜갖고 합니까? 그럼 어느 정도 짜죠? 콩알. 그러니까 그거는 이 치약은 치약 안에는 마모제가 들어가 있어요. 마모제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약 하나 사놓으면 1년을 넘게 씁니다. 아니 1년도 더 쓰죠. 어찌하냐. 진짜 이게 그냥 조금만 갖다 발라버릴 정도입니다. 그래도 거품 나옵니다. 많이 해가 거품 버글버글 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치약은 조금만 쓰면 좋습니다. 치약이 있으면 내가 샘플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여러분들 작게 쓰셔도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요. 볶아가지고 미네랄이 없어진 거 말고요. 발효를 시켜가지고 발효된 그 소금을 말려가지고 그것도 막 그 고열에 말리면 안 되고요. 한 40도에서 50도 사이로 말려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양치를 하게 되면은 아침에 하고 저녁에 집에 가면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걸 갖고 다니면서요.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난 뒤에 잇몸을 꼭꼭 눌러가 가글을 딱 해버리면은 그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 그걸 왜 그걸 하면서 저는 지금 한 지가 꽤 되는데 왜 진장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장 방광 있죠. 그러니까 신장을 콩팥이라 그러죠. 너무 이거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은 피가 고갈이 됩니다. 피가 고갈이 되는데 피가 고갈이 되는 증거로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연세 드시면서 머리카락 빠지는 게 그래요. 여자는 대머리가 없죠. 그죠? 근데 여자 대머리는 여기에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수가 고갈이 되면서 그 다음으로 이가 물러집니다. 이가 물러지는데 이제 이 신장이 혈을 제대로 이제 네프론이라는 게 신장 안에 100만 개 가지고 있는 이제 피를 이렇게 한 번씩 돌리기 위해서 이거 압력을 줘가 짜내는 그 도금 기관입니다. 그 네프론에서 간으로 이렇게 이제 짜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번 짜가지고 소변으로 내려보내고 다시 간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간에서 피가 충분해야지 잇몸이 좋습니다. 간이 주관하는 게 근육이거든요. 잇몸이 근으로 해서 이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부실하기 때문에 이가 흔들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것부터 탈이 납니다. 그게 어디냐면 어금니입니다. 이게 어금니부터 탈이 나고 전부 다 해봐 이러면 어금니부터 이제 뭡니까 색깔이 좀 다르가지고 그죠. 근데 연세가 드신데도 그대로 있으면 지거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인공고 이렇게 넣어난 이런 거가 많겠죠. 그죠. 그게 왜냐하면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수가 너무 고갈되지 않는 이런 이제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신수가 고갈되는 거는 언제 신장의 기운이 제일 뭡니까 이렇게 축적이 잘 되는 거 혈을 축적이 잘 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해시거든요. 실제로는 해시는 이제 우리가 해시는 몇 시부터 몇 시인 줄 아십니까? 해시는 9시부터 11시 겁니다. 그래서 잠은요 9시부터 시작해가 자가지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한 4시까지 자야지 이제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혈이 쫙 축적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늙는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잘 안 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네. 그럼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려. 저도 9시 자본 적은 없습니다. 9시 8시 자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우리 집에는 8시 반대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히려 근데 저는 잠을 그렇게 못 자는데 이제 이렇게 일찍 자면 새벽에 일어나죠. 그죠? 그게 참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축적되는 시간이 자시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몇 시부터냐 하면은 11시부터 1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제일 축적이 됩니다. 못 자도 그때는 자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활이 그렇게 안 되죠. 그죠? 될 수 있으면 그쪽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맞춰주면은 건강하다 이렇게. 근데 오늘만 하다가 영원히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 다이어트 하는 사람 내일부터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또 이제, 그게 또 건강해야지 내일부터 일찍 자야지 하면서 영원히 일찍 못 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열로 인한 두통, 고혈압, 치아 통증, 눈이 붉고 통증일 때, 눈이 붉고 통증이 날 때입니다. 눈이 붉어진다는 거는 왜 그럴까? 이걸 목적이라 그러거든. 눈이 붉다 이게. 목적 동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눈이 붉다 하는 거는 간 기능이 약화되었거나 이제 혈이 부족하거나 간이 이제 우울증 이제 안에 이제 간이 이렇게 응체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이 혈류를 충분히 머금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눈이 붉어진다는 그런 겁니다. 예, 눈꺼풀이 떨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황달. 황달 이런 것도 간 기능이 안 좋으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소변 볼 때 통증, 예, 소변 오줌 누를 때 통증이 생기고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저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세균에 감염됐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세균에 감염된 것 자체가 면역력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성들은 질내에 항상 거기에 저상균이 머물고 있습니다. 저상균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저상균이 그 자리에서 바이러스 세균들이 침범 못하도록 항상 거기에 이제 성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굳이 여러분들이 뒷물 할 때 있죠. 막 그냥 가쪽만 충분히 해줘도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뒷문할 때 유인균으로 여러분들 그 활성액을 만들어 가지고 끝내줍니다. 그걸로 하시면은요. 활성액을 만들어 갖고 향을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몬이나 이런 거 좀 해가지고 그렇게 또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뒷물할 때 그만큼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몸에다가도 또 양보를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는 혈뇨라고 합니다. 혈뇨. 예, 혈뇨라고 하니까 좀 그런 거, 이제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는 신장 기능이 좀 약화됐다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간위경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은 간을 좋게 하지만은 신장 기능도 이렇게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혈, 대하, 종기의 독으로 인한 통증 이런 거에 굉장히 효과 좋다 이런 겁니다. 대하 같은 경우에도 몸이 있죠. 찰 때 나온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 허한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래 몸이 이렇게 허한으로 이게 진짜 가짜의 한기 때문에 몸에서 대하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대하가 있다면은 사실 전체의 기능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대하는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100g당 16칼로리로 낮은 칼로리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체중 감량과 변비에 좋으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준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혹시 다이어트 하는 거, 원푸드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항상 골고루 하셔야 되는데, 다이어트 할 때는 꼭 과일도 드시고, 이런 이제 채소류를 많이 먹으면 좋은데, 이거는 있죠. 여러분들 금체질이나 화체질 다이어트용으로 좋습니다. 근데 수체질이나 목체질이 하고 싶다면은 다이어트 할 때 다른 거를 많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 가지만에 너무 치중을 하지 마시고요. 섬유질이 많아서 좋다는 이런 거죠. 자, 쿠마린
플라보노이드계, 그리고 루테인, 베타카로틴, 제아잔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노화를 지연하고 암 예방과 면역력을 높이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돕는다. 우리가 이제 제일 몸이 안 좋기 시작할 때는 혈액이 나빠집니다. 혈액이 나빠지면서 혈액이 이렇게 끈적하게 응고되기 시작하면은요, 멀리까지 가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멀리까지 가는데 지장이 있는데 중간에 걸리는 자리가 무릎이거든요. 무릎 이런 데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강의를 들으러 오셔. 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뼈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뼈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1시간 반 안에 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주 이제 조금 이렇게 중요한 것만 집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C, 비타민 K가 다른 식물보다 매우 풍부하고 칼륨, 나트륨, 칼슘, 망간,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샐러리는 생으로 먹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며 여기서 생으로는 저거 생으로 먹어서 여러분들이 잘게 부숴가지고요. 흡수가 다 되면 좋습니다. 근데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즙을 해서 먹고 즙해 드시면서 일부는 이렇게 이제 생으로 드시고 이러면은 참 좋다는 겁니다. 즙으로 마시고 장아찌를 하거나 소스나 쌈장에 찍어 먹어도 좋다. 저희는 이제 마요네즈를 그닥 제가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쌈장 맛있게 쌈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쌈장 코너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쌈장 코너를 하시려면은 또 요리 교실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번 요리 교실에는 우렁 강된장을 요즘 우렁이가 나오거든요. 우렁 강된장 이런 거 해가지고요. 보리밥에 비벼 먹기도 하고 이제 쌈채소 사가지고 먹기도 하고 먹고 싶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오셔서 드셔보세요. 즙으로 마실 때는 다른 발효액을 섞어서 먹는 것이 소화를 돕는다. 이게 있죠. 너무 냉하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좀 섞어서 먹고요. 자, 주의. 채소이자 약초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용하면은 안 된다. 성질이 차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사람, 다혈질인 사람, 얼굴이 잘 달아오르는 사람 여기 없습니까? 자, 머리가 잘 아프고 눈이 잘 충혈되는 사람 등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으나 한냉한 사람에게는 부적합하다. 이게 이런 게 있고요. 이걸요, 이제 요렇게 요거는 오늘 갈기 위해서 이렇게 잘게 썰었는데요. 적당히 잘게 요 정도로 써도 괜찮아요. 섞어가지고 이렇게 썰어가지고요. 새우 있죠. 새우가 따뜻한 성질입니다. 새우하고 볶아서 드시면은 요거 평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음식을 손님이 왔는데 체질 다 물어가지고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만 있을 때는 니 요거 먹고 내 요거 먹고 나 이거 꼭 찍어 먹고 싶은데 라면 고추장에 찍어 먹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는데 손님이 왔을 때 이거는 이제 뭔가 이걸 해놓고 싶은데 내가 이제 재주가 없을까 이런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비율을 맞추면 돼요. 근데 요거 넣고 만약에 볶는다 할 때 제가 새우 넣으라 그랬죠. 근데 이제 조개로 있죠. 그걸 넣고 볶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찬성질로 가버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그래 복잡해 이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면 엄청난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축적이 돼가지고요. 건강한데 굉장히 일조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시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 계절마다 재료가 바뀝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식료가 우리가 이제 한 계절에 10개밖에 못 해요. 그런데 한 계절에 10개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식초 교실을 했는데 같은 거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내년 봄에 또 하게 되면은 이거 다 빼고 이제 또 다른 걸로 하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력이 있으면은 이거 말고 있죠.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거 가지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식초 마니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제 요거 제가 요거 설명드린 거 들고 한 번 더 각자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시고 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